캄보디아를 떠올리면 앙코르와트의 장엄함이나 신비로운 앞사라 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징들 뒤에는 놀라움으로 가득한 문화가 있습니다. 소녀들이 사랑의 오두막을 가지고 있고 이 분홍색 커튼이 성숙을 알리며 아이들이 걷기 전에 노젓는 법을 배우는 나라. 작지만 경이로 가득한 이 나라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의 시오 시니 남아시아의 문화적 교차로. 지역 지도에서 보면 작지만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전략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서쪽으로는 태국, 북쪽으로는 라오스, 동쪽으로는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며 세 나라를 잇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를 진정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지리적 위치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예술, 지역 전통이 얽혀 독특하고 풍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크메르 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그 유산은 세계 최대의 종교 건축물인 앙코르와트 단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곳은 규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이에서도 놀랍습니다. 수천 개의 정교한 부조 조각이 새겨진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크메르인의 세계관, 종교, 미적 감각을 담은 돌로 된 백과사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원은 캄보디아 국기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국가적 자부심과 지속되는 문화적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만약 캄보디아가 동남아의 문화적 다리라면 앙코르와트는 궁극의 통행료 부스일까요? 캄보디아 역사에서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산피어, 작지만 깊은 의미의 제스처. 캄보디아 문화에서 의사소통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영적인 의식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전통적인 크메르 인사법인 산피어입니다. 두 손바닥을 가슴 앞에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동작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손의 위치가 높을수록 더 큰 존경을 나타내며 친구에게는 평등하게 인사하고 승려나 왕족에게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사회적 이해, 겸손, 공동체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산피어가 캄보디아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문객이 이 인사법을 배우고 사용하면 존경과 호의의 표시로 따뜻하게 맞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고 비인격적인 소통이 흔한 세계화 시대에서 산피어는 예절, 경애, 진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다음에 악수 대신 산피어를 시도해보세요. 비즈니스 계약은 못 따낼 수도 있지만 망고 한 개와 미소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인사를 해본 적 있나요? 가장 웃기거나 어색했던 순간을 공유해보세요. 프놈펜, 기억과 희망이 공존하는 수도. 캄보디아가 긴 이야기라면 프놈펜은 그 감성적인 서문이자 사색적인 결말일 것입니다. 1960년대 이 도시는 넓은 대로와 가로수가 늘어진 거리, 프랑스식 빌라 덕분에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며 동양의 작은 파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격변, 특히 크메르 루주 정권 시절은 도시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프놈펜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천천히 벗어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사원 옆에 현대식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전통시장과 반짝이는 쇼핑몰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프놈펜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발전의 속도가 아니라 깊이와 사색, 느긋한 삶의 정신을 지켜가는 방식입니다. 톨레삽 강변의 붉은 타일 길을 따라 조용히 걷는 승려를 만날 수 있고 몇 걸음 옆에선 젊은이들이 카페에 모여 스타트업이나 거리 예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는 충돌하지 않는 대비의 초상이며 과거와 대화를 나누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프놈펜의 거리 구석구석, 사람 한 명 한 명이 회복력,
연민, 무엇보다 상실을 넘어 살아가려는 의지를 담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분홍 커튼, 사랑의 조용한 신호. 캄보디아의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삶이 여전히 전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가족 내 변화를 알리기 위해 시끄러운 선언이나 화려한 장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 앞에 걸린 하나의 분홍 커튼이 섬세하고 정제된 문화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족의 딸이 혼기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커튼은 단순한 장식품이나 햇빛 가리개가 아닙니다. 사회적 상징성을 지닌 표시입니다. 은근하면서도 품이 있고 소녀의 명예를 지키며 소식을 전합니다. 데뷔 파티나 SNS 게시물 같은 현대적 공개 행위와 달리 분홍 커튼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긴밀한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커튼의 색상은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분홍은 부드러움, 여성성, 결혼 생활의 희망찬 시작을 상징합니다. 가족이 이런 커튼을 걸면 지역 총각이나 어른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끌리며 부드럽고 상호 동의에 기반한 중매가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커튼은 캄보디아 사회가 개인과 공동체 간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과하게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신호는 존중, 신중함, 전통이라는 가치 안에서 읽히고 반응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문신, 덕성과 아름다움의 조용한 상징. 일부 전통 크메르 공동체, 특히 지역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외딴 지역에서는 작은 문신이 서양처럼 개인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지닌 사회적 표시로 여겨집니다. 육체적으로 아름답고 도덕적으로 올바르며 우아하고 예의 바르며 행동이 단정한 소녀들은 조용히 마을의 산파나 연장 여성들에 의해 작은 문신을 축복처럼 받기도 합니다. 이 문신은 보통 목 뒤, 손등, 손목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새겨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표시를 받을 자격이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정의 한 형태이자 명예이며 젊은 여성이 지닌 덕성과 매력을 나타내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공동체적 가치와 도덕 기준이 중심인 전통 크메르 사회에서는 이런 선택을 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자긍심이 됩니다. 이 문신은 아름다움을 과시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서명처럼 작용합니다. 안목 있는 이들은 알아보고 이해하는 이들은 존중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문신이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문서나 자격증처럼 공식적인 수단이 부족한 사회에서 무형의 자질을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크메르 전통에서 아름다움과 덕성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완전한 아름다움이란 외적인 우아함과 내적인 인격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임을 말해줍니다. 콤퐁플럭, 톤레산 물 위의 삶. 콤퐁플럭은 그 어디와도 다른 특별한 장소입니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민물, 생태계인 톨레삽 강가에 자리한 이 마을은 땅이 아닌 물 위에 정확히 말하면 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높은 기둥 위 가옥 위에 지어진 마을입니다. 매년 우기가 오면 수위는 수미터씩 상승하며 일반 도로는 물에 잠깁니다. 그러나 콤퐁플럭 사람들에게 이는 재난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이들은 수면 위 6.10m 높이의 집에서 살고 배를 타고 이동하며 부유하는 용기에 채소를 심고 호수 위에 지어진 나무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이곳 아이들은 걷기 전에 수영을 배우고 글을 쓰기 전에 노 젓는 법을 익힙니다. 놀랍게도 장복이나 학교 교육, 불교 의식 등 삶의 모든 측면이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공황이나 불안함은 없고 물과 인간의 고요한 리듬만이 존재합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이곳의 시각적인 독특함뿐 아니라 공동체의 강인함과 물에 적응한 우아한 삶의 방식에 매료된다고 말합니다. 콤퐁플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회복력 있는 적응의 상징이며 인간과 자연 환경이 공생하는 모델입니다. 이는 콘크리트화된 현대 도시들이 점차 잃어가고 있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크롱족의 사랑의 오두막, 결혼 전 감정의 지혜. 캄보디아의 가장 흥미로운 토착 관습 중 하나는 북동부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민족, 크롱족의 사랑의 오두막 전통으로 사랑과 결혼에 대한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을 잘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크롱족 소녀가 성년기 대략 16세에서 18세 사이에 도달하면 부모는 가족집 근처에 대나무로 만든 작은 오두막을 지어줍니다. 이는 유배 공간이 아니라 소녀가 마을의 젊은 남성들과 만나고 교류하며 심지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사랑의 오두막 안에서는 강요도 편견도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감정을 건강하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만이 주어집니다. 만약 관계가 진지해지면 양측 가족이 모여 결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반면 감정이 깊어지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공동체의 비난 없이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관습은 강제 결혼을 방지하고 감정적 토대가 없는 결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관습을 연구한 학자들은 사랑의 오두막이 정서적 교육의 정교한 형태라고 봅니다. 이는 젊은 여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감정과 선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합니다. 현대 사회가 여전히 성별 편견과 결혼 자율성 문제로 씨름하는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크롱족은 세상에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위한 대나무 오두막이라니? 크롱족이 틴더를 발명한 셈이지만 통풍은 훨씬 더 좋겠네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스와이프 없는 직접 대면 데이팅 문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머리에 대한 존중, 크메르 문화의 명예. 캄보디아의 믿음, 특히 상자부 불교를 따르는 이들 사이에서는 머리가 인체에서 가장 신성한 부위로 여겨집니다. 크메르 사람들은 머리를 영혼의 자리, 정신적 에너지와 지혜, 덕의 중심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머리를 만지는 행위는 의도가 좋더라도 깊은 무례로 받아들여지며 진심으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전통적인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나 친한 친구가 서양에서 흔히 하듯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면 크메르 사람들은 그것을 아이의 존엄이나 영적 완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기할 점은 이 규칙이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든 성인이든 노인이든 승려든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머리는 아무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 사회에서는 머리카락을 쓰다듬거나 머리에 손을 얹는 등의 친밀한 몸짓은 매우 드뭅니다. 대신 산피어를 하거나 고개를 살짝 숙이거나 부드러운 인사말을 건네는 등 거리감을 둔 존중의 표현이 선호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개인의 경계와 존중에 대한 강력한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메르 문화는 신체의 자율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며 무의식적인 침해에조차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문화가가 보이지 않는 신성한 공간을 지니고 있으며 공감은 다리를 놓고 무지는 뜻하지 않은 해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크메르 전통 결혼식, 신성한 통과 이래. 캄보디아의 결혼식은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공동체적인 의식이며 이틀에서 사흘간 이어지는 전통 의식은 신화적 공연을 연상케 할 정도로 화려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크메르 사람들은 결혼을 두 개인의 결합이 아닌 가족 간의 연합,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다리, 조상들의 축복과 가족의 미래가 융합되는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의식 중 하나는 의식적 이발입니다. 신랑 신부는 전통 의상을 입고 마주 앉아 양가 대표들이 머리카락을 상징적으로 자르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는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는 의미입니다. 하나 중요한 전통은 신랑 신부의 손목에 붉은 실을 묶는 것입니다. 이는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행하며 축복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 부부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신비로운 의식은 자정에 진행되며 가족들이 촛불을 밝히고 기도를 올리며 수호 영혼들을 초대하여 조화와 다산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크메르 결혼식은 물질적 화려함을 강조하지 않고 상징성과 영적 연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조상, 공동체, 형이상학적 존재와의 연결입니다. 이는 크메르 사회에서 결혼이 단순한 법적 계약이 아닌 영적인 무게와 평생의 책임이 담긴 신성한 통과 의례임을 입증합니다. 금, 캄보디아인의 마음속 살아있는 은행.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경제와 첨단 금융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에서는 자산 축적에 있어 금이 여전히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깊고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번화한 도시까지 부유층부터 중산층까지 캄보디아인들은 금괴, 팔찌, 목걸이 등의 형태로 금을 저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대신 많은 가정은 24K의 금을 집에 보관하는 자산으로 간주하며 이를 손에 잡히고 믿을 수 있는 재산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관습은 캄보디아의 격동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쟁, 경제 위기, 금융기관의 붕괴는 공식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반면 금은 영원한 금속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가장 안전하고 휴대 가능하며 저장하기 쉬운 부의 형태로 떠올랐습니다. 더 나아가 전통 크메르 사회에서는 금 소유가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결혼식, 출산, 집들이, 장수 기념일 등에서 금을 선물하는 것은 단순한 호의의 표시를 넘어 명예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캄보디아 어머니들은 딸에게 금의 품질을 평가하고 캐럿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며 이는 마치 서양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식 투자법을 가르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금이 단순한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금융 정체성의 일부이며 안전과 신뢰, 가치가 모두 그 반짝이는 금속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통 축제, 공동체가 곧 의식이다. 캄보디아 문화는 축제 없이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 시기 동안 공동체 전체가 현실 세계와 영적 공간 사이의 전이 상태에 들어가는 듯합니다. 매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제는 쫄츠남즈마이, 크메르 새해, 푸쭌벤, 조상숭배, 보놈똑 물축제이며 모두 자연의 주기, 불교적 믿음, 그리고 깊은 공동체 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쫄츠남즈마이, 4월에 열리는 크메르 새해에는 사람들은 집을 청소하고 사원에서 기도하며 부처상을 목욕시키고 눈 가리고 항아리 깨기, 줄다리기, 고리 던지기 같은 민속놀이에 참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새해의 축하가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고 가족과 다시 연결되며 바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평화를 재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푸쭌베는 9월경에 지켜지는 15일간의 조상숭배 의식으로 이 시기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인간 세계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가족들은 사원의 음식, 과일, 향을 바치며 효심을 표현하고 떠도는 영혼을 달래어 산 사람을 괴롭히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 축제의 특징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 세계 간의 영적 조화입니다. 환생과 조상 은혜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놈똑은 대규모 보트레이스 축제로 스포츠 행사일 뿐만 아니라 톤레삽 강이 신비로운 흐름 반전을 기념하며 풍요로운 수확기를 알리는 축제입니다. 길고 좁은 보트에 탄 노젓는 이들이 함성 속을 가르며 물을 가르고 나아가면 전율과 경건함이 공존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각각의 축제는 단순한 일상의 탈출이 아니라 크메르인들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뿌리를 기리며 국가 정체성을 북돋우는 집단적 변모의 시간입니다. 북소리, 향연기,
그리고 크메르 문화의 영원한 리듬 속에서. 앞사라 춤, 하늘과 있는 신성한 다리. 앞사라는 단순한 춤을 넘어 고대 예술 유산이며 크메르 문화에서 인간과 신을 잇는 신체 언어입니다. 힌두 신화의 무의 여신에서 유래되었으며 앙코르와트의 부제 생생히 묘사된 앞사라 춤은 아름다움, 영성, 우주적 상징이 융합된 예술입니다. 앞사라가 특별한 이유는 그 풍부한 동작이 있습니다. 손, 발, 목, 눈을 포함한 1500개 이상의 제스처가 존재합니다. 각 동작은 고유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흐르는 물, 피어나는 꽃, 날아오르는 새, 떠오르는 태양, 빛나는 달. 모든 공연은 하나의 이야기이며 각 움직임은 몸짓 언어의 단어로 크메르인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앞사라 무용수는 단순히 동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아함, 정확성, 내면의 정신을 숙달하기 위해 수년간의 훈련을 거칩니다. 전문 무용수는 대개 어릴 때부터 선발되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훈련받습니다. 이는 일본의 노넨검네행 배우나 인도네시아의 발리 무용수와 마찬가지로 예술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명상과 문화적 의무로 여겨지는 맥락입니다. 오늘날 앞사라 춤은 단지 관광객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조상 제례, 사원 개장식, 국가 기념 행사 등 신성한 의식에도 등장합니다. 캄보디아인의 의식 속에서 앞사라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움직임과 시선을 통해 표현되는 한 문명의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베스파와 맛, 캄보디아를 누비는 맛있는 여정.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음식부터 시작하라. 하지만 캄보디아 요리를 가장 생생하고 진정성 있게 경험하려는 많은 해외 여행자들은 독특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복고풍 베스파 푸드 투어, 향수, 속도, 거리의 친밀함이 완벽히 어우러진 여정입니다. 빨강, 숲속 초록, 아이보리색의 고전적인 이탈리아 베스파를 타고 방문객들은 좁은 골목, 야시장, 길거리 식당을 누비며 전통 크메르 요리가 눈앞에서 바로 조리되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바나나 잎에 싸서 코코넛 밀크와 함께 찐 생선 요리 아목부터 신선한 허브와 함께 나오는 바삭한 크메르 팬케이크, 그리고 강렬한 풍미의 발효 생선 소스인 프라옥까지 캄보디아 길거리 음식의 영혼이 담긴 한 입 한 입이 잊을 수 없는 맛의 여정을 펼쳐냅니다. 이 투어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가이드가 단순한 요리 해설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야기꾼입니다. 각 요리의 기원, 지역적 차이, 식사 예절, 심지어 지역 상인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공유합니다. 그 결과 손님들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됩니다. 맛보는 것 그 이상으로 느끼게 됩니다. 베스파 푸드 투어는 캄보디아 음식이 화려하진 않지만 깊이 있고 복잡하진 않지만 정체성이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문화가 맛, 웃음, 메콩강의 구불구불한 골목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베스파 위의 음식? 그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헬멧을 쓴 저녁이죠. 도시를 누비며 길거리 음식을 맛본다면 어떤 음식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한 번 더 먹고 싶을까요? 최고의 맛집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앙코르와트, 크메르 정신의 영원한 상징. 캄보디아를 이야기할 때 앙코르와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원이자 크메르 민족의 정신적, 건축적, 지적 상징입니다. 12세기 수리아바르만 2세 왕이 힌두교 신 비슈누를 기리기 위해 지은 앙코르와트는 세계 최대의 힌두 사원이며 이후 불교 사원으로 전환되며 캄보디아 내에서 종교 전통 간의 조화로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에 새겨진 하나의 우주입니다. 사원의 탑들은 힌두교 신화 속 우주의 중심인 메루산을 상징하며 주위를 둘러싼 복도는 바다를 의미하고 수천 개의 정교한 부조는 전설을 이야기하고 춤을 묘사하며 고대 영웅을 기립니다. 놀랍게도 이 복합 단지는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돌끼움 기술과 중력만으로 지어졌으며 중세 세계의 건축적 미적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정체성에 너무나 중요해서 국기에 등장할 정도입니다. 건축물이 국기에 그려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앙 사원 너머에는 여전히 발굴 중인 우주 도시가 존재합니다. 사면상에 있는 바이온 사원의 앙코르톰, 거대한 나무 뿌리에 잠식된 타프롬,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크메르 문명의 불멸의 메시지이며 신앙, 예술, 인간 정신의 영원한 융합을 일깨워주는 상징입니다. 프놈펜, 여유롭고 풍부한 삶. 아시아 도시들의 생활비가 급등하고 있는 시대에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은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외국인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달 약 500달러로 거의 모든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 소박하지만 괜찮은 아파트 임대, 건강한 새끼 식사, 툭툭이나 오토바이로 통근, 그리고 커피 한 잔, 탐험, 혹은 강변 요가 수업에 쓸 여유까지 가능합니다. 저렴하지만 삶의 질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프놈펜은 유럽식 카페, 프랑스식 채식 식당, 잘 갖춰진 헬스장, 활기찬 외국인 커뮤니티, 점점 전문화되는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현대적 편의를 제공합니다. 특히 매력적인 점은 신선한 식재료, 친절한 서비스, 교통 스트레스가 적고 여유로운 삶의 속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예상보다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디지털 노마드, 예술가, 느린 삶을 사랑하는 젊은 커플에게 프놈펜은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는 서양인들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아시아인들도 삶의 균형을 되찾고니 억압이 아닌 영감을 주는 미니멀리즘을 찾기 위해 캄보디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압박과 끊임없는 경쟁에 지친 세상에서 프놈펜을 통해 본 캄보디아는 또 다른 삶의 방식, 사치 없는 품질, 비용 없는 깊이를 제시합니다. 프놈펜, 여유롭고 풍부한 삶. 사랑이 휴대폰 화면 속에서 펼쳐지고 결혼이 빠른 삶의 속도에 휘둘리는 현대화된 세상 속에서 캄보디아 북동부에 사는 소수민족 크룽족은 조용히 드문 모델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롭되 결혼은 신성하게 여기는 방식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랑의 오두막, 전통처럼 젊은 크룽 여성들은 과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사적인 공간에서 상대를 만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반김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서로 맞는다고 느낄 때 양가 가족이 함께 모여 공식적인 결혼식을 엽니다. 이는 단지 두 사람의 전환이 아닌 두 가문 모두의 전환을 뜻합니다. 크룽족은 진정한 사랑은 강요할 수 없지만 결혼은 책임과 장기적 조화를 동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모델 안에서 그들은 현대 사회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를 달성한 셈입니다. 개인의 선택과 공동체, 기대 사이의 균형, 감정과 의무 사이의 조화입니다. 이는 토착 공동체가 결코 낙후하거나 경직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지 않고 전통 가치를 지켜내며 시대를 앞서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진정한 감정을 물질적 기준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바꾸고 있는 현대 도시 사회의 강력한 교훈이 됩니다. 걷기보다 먼저 노젓기, 캄보디아 아이들의 생존 본능. 건기 동안에만 마른 땅이 드러나고 1년 내내 물이 집을 둘러싸는 콤퐁 플럭과 콤퐁 클레앙 같은 수상 마을에서 캄보디아 아이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타고납니다. 도시 아이들이 세발 자전거를 타는 동안 이 물의 세계에 사는 아이들은 알루미늄 냄비, 대나무 바구니, 심지어 플라스틱 통을 보트로 사용하며 걷기보다 먼저 노젓는 법을 배웁니다. 2~3살짜리 아이가
요리 냄비에 앉아 자신감 있게 물살을 가르며 노를 젓는 모습은 이곳에선 흔한 풍경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물질적 편의는 부족하지만 이 아이들은 환경 자체가 길러낸 회복력, 자립심, 생존 기술을 보여줍니다. 독특한 주변 환경은 어린 시절을 비공식 훈련장으로 바꾸며 교과서가 아닌 일상 속에서 훈련과 용기, 창의력이 자라납니다. 캄보디아 수상 마을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인간이 열악한 자연 환경에 얼마나 놀랍도록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교실이 아닌 물, 바람,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삶의 물살 속에서 떠오를 수 있다고 믿는 부모들의 조용한 확신에서 배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수업이 아닙니다. 파도 속에서 태어났지만 결코 가라앉지 않는 세대가 보여주는 믿음과 내면의 힘의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캄보디아의 미소, 시간을 초월한 살아있는 유산. 캄보디아는 장엄한 앙코르 사원, 앞사라 춤의 신비로운 우아함, 그리고 프라옥 생선 페이스트에서 크리미한 코코넛 커리에 이르는 강렬한 맛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남는 것은 유적이 아니라 바로 미소입니다. 부드럽고 여유롭고 진심 어린 그 미소는 툭툭 기사, 거리 상인, 사원 노인, 물가에서 노는 아이들까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크메르 문화에서 미소는 단순한 사회적 제스처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환영, 용서, 희망을 전하는 무언의 언어입니다. 전쟁, 가난, 재건의 고통 등 오랜 세월의 시련을 겪은 뒤에도 캄보디아인들은 냉소나 회피 대신 친절과 열린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여행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호텔 층수도 음식 가격도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평범한 사람들의 눈빛과 미소는 결코 잊지 못한다고요. 앙코르와트가 캄보디아의 건축적 상징이라면 캄보디아의 미소는 그 영적 상징입니다. 복원이 필요 없고 무너질 수 없으며 매일매일 친절과 인내, 크메르식 환대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사람들은 앙코르와트가 숨을 먹게 한다고 말하지만 캄보디아의 미소는 마음을 훔쳐가고 다시는 돌려주지 않죠. 여행 중 받은 가장 따뜻한 미소는 무엇이었나요? 아래에 이야기 남겨주세요. 우린 벌써 미소 짓고 있어요. 사랑의 오두막과 분홍 커튼에서부터 보트를 타는 아기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미소에 이르기까지 캄보디아는 전통과 상상이 나란히 흐르는 곳입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아직도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돌에 새겨진 부조, 신성한 제스처, 그리고 일상 속 따뜻함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이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캄보디아 문화 중 가장 놀라웠거나 감동받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